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작년, 재작년부터입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대학은 문과와 이과가 구별이 돼 있어요. 인문 같은 경우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이렇게 구별이 돼 있고 자연과학대학 아니면 공과대학 이렇게 문과, 이과가 구별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그런 문이과에 구별을 두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교육이. 그런데 수능은 문이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우리 공대를 오려면 미적분을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줘버리거든요. 그럼 내가 이과인데 공대 가고 싶어? 그럼 미적분을 안 해가지고는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통합수능이라고 해가지고 문이과를 다 한 덩어리로 놓고 거기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래, 미적분을 선택할래, 기하를 선택할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미적분하고 기하 선택자가 등급이 싹쓸이를 해가버리는 거야. 1등급을. 2등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을 시켜놨더니 문과생들이 불리해졌다라는 기사들이, 이게 기사 내용이에요. 정말 불리해진 건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도 이과가 휩쓸었다, 문과 몰락. 이게 다 교육 기사들입니다. 올해 수능 1등급 이과생 다수 포진, 문과 침공 더 심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미적분 선택자들은 대부분 그러면 자기 진로가 어느 쪽일까요? 사회과학 계열을 제외하고는 이과 쪽이라고요. 그럼 이과 대학을 가야 되는데 문과 대학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과 담임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반에도 분명히 이과로 성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갑자기 느닷없이 뭐 러시아학과 이런 데를 지원해요. 지가 뭐 전쟁하고 관심이 있나? 갑자기?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학만 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대학 선택이에요. 과는 그 다음 일이래요. 자기는 대학이 더 중요한 거야. 그게 바로 문과 침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과 애들이 만약에 미적분 성적이 잘 나왔을 때 대학을 한두 단계를 높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보면 지금 현상이. 그래서 문과 침공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합 전에 이과는 가형, 문과는 나형이라는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그때 1등급이 가형에서는 7,000명, 나형에서는 13,894명이 나오던 게 이게 통합 수능으로 갔더니 미적분 기하 선택자 1등급이 15,500명이 나오고 14,000명이었던 게 2,500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1등급이. 그러니까 문과에서 수학을 1등급 받은 애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게 뿌려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2학년도 정시 지원자를 봤더니 수학 1등급에 해당되는 인원이 1,200명 대 12,000명가량이에요. 거의 10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점수를 받고 학생들이 이과로 가는 게 아니고 문과로 가요 그냥. 그리고 뭐 전과를 한다, 부전공한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문과생이에요. 그런데 공대를 부전공하지 않아요. 그죠?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과생이 만약에 문과에 갔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부전공 공대가 자연스러워져요. 그냥 언어 하나 더 배우지 이 생각이에요. 저희도 그렇게 입시를 시키고 있고요. 사실 안 좋은 거죠. 대학의 어떤 실적만을 생각하는 거니까요. 학생들이 원한다라는 핑계 아래 저도 입시 지도를 그렇게 해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2023년도 수능 1등급은 미적분 기하가 93.45%. 정말 심하죠.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 사실 미적분 고3 되면요. 미적분 선택자들이 하루 공부 시간을 10이라고 봤을 때 수학을 거의 6, 7을 합니다. 10에서 6, 7을 수학 공부를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요. 확률과 통계를 6이나 7을 할까요? 안 해요. 한 3, 4 정도 합니다. 3, 4 정도. 그러니까 이 현상이 또 뭘로 이어지냐면요. 문과는 대부분 사탐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사탐의 등급 컷이 무지 높습니다. 하나 틀렸을 때 2등급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차하면요. 왜? 1등급 컷이 48점이래요. 그러면 사탐에서 어려운 문제는 2.3점짜리인데 어려운 문제는 3점이거든요. 그러니까 48보다 47이 많은 거예요. 그래,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과학탐구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사실 수학 공부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대신 그 남는 시간을 뭐에 쏟아버려요? 사탐에 쏟아버리니까 사탐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1, 2학년 때 모의고사 점수하고 3학년 때 모의고사 점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 2학년 때 나 뭐 모의고사 등급 몇 등급 뭐 2등급 고3 되면 또 달라지죠. 요게 이 좀 시험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 미적분 선택자가 1등급이 다 휩쓸었다라고 하지만 이 휩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수학 공부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6시간 10 중에 6, 7을 갖다가 확률과 통계를 공부한다? 아유, 1등급 확률과 통계가 다 휩쓸 겁니다. 실제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의 구조가 아니고 본인이 나중에 고3이 됐을 때 어느 과목에 뭔가를 많이 치중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아까 일찍 온 친구들은 EBS 홍보 영상 봤을 거예요. 홍보 영상 보면 저는 이제 교사 입장에서 입시 지도했던 선생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같이 자기 공부만 하라고 하지 않나요? 국어는 국어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는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고요. 사탐, 과탐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한국사도 공부해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고3 때 10월 달에 한국사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한국사 공부해가지고 만점을 받아. 50점. 잘한 거죠. 그런데 뭐요? 어차피 3등급까지 똑같은 건데 1등급, 2등급, 3등급이 다 대학 진학할 때 정시에서는 똑같은 배점으로 들어가지 그 등급 차이에 구별을 주지 않는데요. 마치 영어 절대평가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영어 1등급 받았대. 100점으로 1등급 받은 거와 90점으로 1등급 받은 거요.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평가는 이런 걸 잘 노려야 돼요. 근데 제일 억울한 거는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90점을 맞춰서 공부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딱 실수 일어나가지고 89점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뭐 하나 딱 부족해서. 늘 1등급 나오던 애가 방심하면 수능 가가지고 2등급 받는 거랑 똑같은 현상 아닐까요? 네. 그래서 어느 과목에 어떤 시간 투자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번 여름방학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해가지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보내고 나면 나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야. 평상시에 여러분들 학습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저녁 이제 7교시 끝나고 방과 후 저녁 먹고 책상에 앉아서 이제 공부 좀 시작해 볼까? 라고 했었을 때 수학책 먼저 핍니다. 수학 문제 좀 풀어볼까? 몇 문제 푸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오네요. 아, 짜증나. 못 풀겠어. 덥죠? 그리고 책 하나 꺼내요. 아, 영어나 한번 해볼까? 영어, 단어가 안 되니까 안 되네. 덮어. 한국말을 읽잖아요. 한국말을 읽으니까 국어, 지문 몇 개 풀고 그리고 하루가 가. 끝난 거야.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근데 뭘 했어요? 분명히 공부는 한 것 같아. 그런데 자기가 뭐가 부족해서 뭐를 더 채웠는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시간만 채운 것뿐이지 되게 억울하죠. 차라리 내가 놀기라도 했다면 얼마나 차라리 속 편할 텐데. 논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공부한 것도 아니야. 뭔가 다 어정쩡하잖아요. 그런 어정쩡함이 여러분들도 싫지 않나요? 좀 짜증나지 않나요? 그런 게? 차라리 놀고 싶지 않나? 그럴 바에? 그런 어떤 억울함은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요즘 추세가 문과신공이라는 얘기, 대학 브랜드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 밑에는 교육대학인데 이거는 제가 이 교육대학
교육한테 입학처한테도 막 건의를 하는데도 이건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미적분의 가산점을 이렇게 줘요. 예전에는 교육대학이면 문과 학생들이 많이 갔어요. 실제 보면 이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등급 받기가 어렵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이과생들이 잘 가요. 이런 가산점 주니까요. 부산교대는요, 5+5가 뭔지 아세요? 앞에 5는요 미적분 선택자예요.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자. 뒤에는 과탐 선택자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5% 점수를 더 줘버리면 이거 이과가 유리한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바꾸더라고요, 대학이. 그래서 교육대학에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학을 더 빡세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가져주셔야 되는 거야. 이런 가산점을 다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지금은.